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2월 6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주가지수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심이 약해졌으나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지수를 밀어 올렸는데요. 다만 뉴욕 증시가 다시 안정적으로 강세작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나올 경우 다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71% 오른 44,873에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9% 상승한 6,061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9% 오른 19,692에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2.31% 오른 5,091을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2.71% 상승해서 1,186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의 공포지수죠. 시카고 옵션골에서의 변동성 지수 VIX는 전장보다 8.37% 내린 15.77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안정권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관세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유예됐고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를 무리해서 강행하기보다는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오전만 해도 알파벳 실적 부진에 더해서 중국과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대응 카드로 미국의 빅테크를 겨눈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급격히 얼어붙었었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이 진정되고 엔비디아 등의 일부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드포인트의 댄 로프 정략가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 환경이 계속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전달하고 제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주기적으로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총순으로 상위 기술 기업들의 행보는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솔루션의 본격적인 공급을 발표한 이후에 전거래일 대비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이 발표 이후에 약 8%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벳은 전날 장 마감 후에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주당순이익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시장에 관심이 쏠린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투매가 나왔는데요. 알파벳은 이날 A주가는 7.3%, C주는 6.94%나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강보합이었고 아마존은 2.43% 하락했고 테슬라는 3.58%나 떨어졌습니다. AI칩 후발주자인 브로드컴도 4.3% 상승했습니다. 오늘 애플은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아마존은 중국 배송 관련 미국 정부의 규제가 악재였습니다. 미국 우정국은 전날 중국 본토 및 홍콩발 모든 소포의 반입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다만 이날 오전 조만간 이들 물품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연방관세국경보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공지하면서 투심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았습니다. 또 오늘 시장은 AMD의 실적에 실망하면서 이날 약세로 시작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방향을 조금 되돌려 놨는데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기대받는 AMD도 전날 장 마감 후에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이날 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매출처인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부문 실적이 예상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암젠도 예상보다 양호한 4분기 조정 실적과 매출을 내놓은 뒤에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6%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돕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산관리 시장 조사 및 전략팀 책임자인 다니엘 스켈리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고려할 때 글로벌 무역에 노출된 섹터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계속되는 관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IT 하드웨어 및 장비, 자동차, 소비재의 일부와 같은 부문은 더 취약할 수 있다면서
반면에 금융과 같은 국내 중심의 시장 분야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월가에서 공매도 제왕으로 불리는 짐 차노스 키니코스 어소시에이츠 회장은 최근 미국 증시에서 약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날린 딥시크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미국 시장이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도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많았었는데요. 지표들은 뜨거운 고용과 서비스업 둔화를 가리켰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18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수정된 지난해 12월 증가폭 12만 2천 명에서 17만 6천 명보다 많았고 시장 예상치인 15만 명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1월 서비스업 경기는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이전보다는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인 ISM은 1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2.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작년 12월에 54에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시장 예상치 54.3도 밑도는 것이었습니다. S&P 글로벌의 1월 서비스업 PMI도 52.9를 기록해서 확장 국면을 이어갔으나 전월 대비 약화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 적자는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12월 미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적자 규모가 98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수정된 무역 적자 789억 달러와 비교해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유지니오 알레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무역 적자 규모의 확대를 두고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에 앞서 움직이려고 하면서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오는 4월까지 국채 발행 계획을 종전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채금리가 급락한 점도 증시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해 고용이 힘차게 출발했지만 이는 노동시장의 양분화된 상황을 가려주는 것일 수 있다며 소비자와 대면하는 업종이 고용을 주도한 반면에 산업 서비스와 생산 부분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은 오는 7일 발표될 노동부의 1월 고용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15만 4천 건 증가해서 직전월인 25만 6천 건 대비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업률은 4.1%로 직전월 수준을 유지했을 전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임의소비재가 1.59%, 통신서비스는 2.79% 급락했고 반면 금융과 의료건강, 부동산, 기술, 유틸리티는 1% 이상 올랐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3월까지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은 16.5% 수준입니다. 전날 마감 무렵과 비슷합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